이번 시간에는 다른 영상에서 설명했던 리미트 단원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에 대한 개념 익히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리미트, 요거에 대한 다른 내용을 또 공부하는 거죠. 우선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거가 2라는 숫자죠. 요게 유일러스 넘버라고 그래요. 유일러스 넘버. 그래서 이미 우리가 로가리즘 단원 또는 스태티스틱스에서 파손 디스트리뷰션에서 이미 한번 만났던 숫자예요. 그래 여기에서는 요 유일러스 넘버를 리미트 개념과 관련해서 한번 디파인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컴파운드 인터리스트 개념 알죠? 이자에 이자가 붙는 거죠? 컴파운드 인터리스트. 그런 컴파운드 인터리스트 방법으로 해서 어떠한 예인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1달러를 1년간 은행에 맡겼어요. 그러니 1달러가 이게 프린시펄이 되는 거죠? 원금이 되는 거고. 근데 그 은행에서는 이자율, 인터리스트 레이트 이게 R이 100%의 이자를 준다고 해요. 컴파운드 인터리스트로 계산해서. 그리고 이거는 1과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 사람이 1년 후에 in 1 year 1년 후에는 요 예금자가 의 몫이 얼마가 되겠는가 요거를 한번 계산을 해 봅시다. 그러면 그 은행에서 이자 계산을 한 번만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그럴 경우에는 요 돈 맡긴 사람의 몫은 1년 후에 프린시플 1 바로 열고 1 더하기 인터리스트 레이트가 1이니 1 to the power of 1 해서 요거는 2달러가 그 몫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프린시플 1달러 1년간 늘어난 이자 1달러 해서 2달러를 만약에 1년 후에 찾아온다면 2달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은행에서 1년에 두 번 이자 계산을 한다고 해봐요. 6개월마다 한 번씩 이자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2 times 그러면 1년 후에 이 사람 몫은 프린시플 1달러에 1 더하기 6개월의 이자를 계산하니까 1년 이자율이 1이고 그럼 6개월에는 그거의 반인 50%가 되겠죠. 그거를 to the power of 2 기간이 2가 되니까 6개월 그래서 요걸 계산하니 이게 2.25달러가 그 예금한 사람의 몫이 되는 거죠. 그럼 이번엔 쿼터별로 이자 계산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1년에 4번 이자 계산을 해야 되죠. 쿼터별이니까. 그래서 4번 이자 계산을 해서 컴파운드로 이자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1에 1 플러스 연간 이자율이 이게 퍼애넘이에요. 연간 이자율. 그러면은 100% 1 오버 4. 이게 쿼터별 이자율이죠. 그거의 기간이 4가 되니까 해서 계산을 하니 2.4414. 그럼 이번에는 100번을 이자 계산을 1년을 100번으로 나누고 짧은 기간 동안에 이자 계산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100 타임스죠. 그러면 1년 후에 이자와 원금의 합은 1에 1 플러스 연간 이자율이 100% 1이고 그거를 100번 나누니 그 짧은 기간 동안의 이자율이고 그거를 100 기간 동안 계산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2.7048 그래서 이자 계산한 기간이 많으면은 그죠? 즉 이자 계산하는 거 해당하는 기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점점 늘어나죠. 왜냐하면은 미리 받은 이자가 또 원금이 돼서 그거에 대한 이자가 계산되는 거니까 이게 컴파운드 인터리스트의 원리죠. 그래서
1년을 100번으로 나누어서 그때마다 이자 계산을 한다고 그러면은 2.7048달러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1000번을 이자 계산을 한다고 해봅시다. 1년을 1000번으로 나누어서 이자 계산을 한다고 그러면 1에 1 플러스 연간 이자율이 100% 1이고 1000번이에요. 그러면 그 짧은 기간 동안의 이자율이고 그거를 계산하는 기간이 1000번이니까 컴파운드 인터리스트 계산하면 2.7169가 돼요. 그러면 이자 계산하는 기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그죠? 이자와 원금의 이 합이 점점 어떤 숫자로 가까이 가는 것 같아요. 그죠? 2.70, 2.71. 그럼 이번에는 한 10,000번 정도에 대해서 이자 계산, 이자와 프린시플을 계산해 보면 1 플러스 1 오버 만 to the power of 만 하면은 2.7181이 되죠. 그죠? 그래서 어떤 값으로 점점 컨버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것도 1이 필요하면 2.72, 이것도 2.72죠. 그래서 우리가 유일러스 넘버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디파인을 할 수 있는 거 아니? 이 이자 주는 기간, 이자 계산하는 기간을 어마어마하게 짧게 계산하는 거예요. 즉 이거가 뭐 1억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1 오버 이자율은 100%라고 하고요. 이거 뭐 1억 번을 나누어서 준다 이거예요. 그럼 x가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죠. x가 approaches positive infinite to the power of x. 그죠? 요게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예요. 이럴 때 이 리미트 값 이거를 우리가 유일러스 넘버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 계산기 갖고 유일러스 넘버 이거를 계산해 찾아보면은 2.718 28 18 28 끝없이 나가는. 그래서 이거는 어떤 패턴이 없는 non-recurring infinite decimal. 그래서 이게 irrational number q 프라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학에서는 서클과 관련된 파이와 더불어서 아주 대표적인 irrational number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 x가 approaches negative infinite로 가도 마찬가지예요. limit x approaches negative infinite 1 플러스 1 오버 x to the power of x 해도 요게 유일러스 넘버 2가 나와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계산기로 요 리미트 값을 한번 직접 계산을 해봐요. x가 네거티브 인피니트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네거티브 1 밀리언 정도를 갖다 넣으면은 요 숫자와 비슷한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결론을 내면은 therefore 유일러스 넘버 2라는 거는 리미트 x approaches infinite. 요거는 포지티브 인피니트, 네거티브 인피니트 이거를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죠. x approaches infinity 1 플러스 1 오버 x to the power of x 이 값이 유일러 넘버 2라는 거죠. 이게 유일러스 넘버의 데피니션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유일러스 넘버의 이 데피니션을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 여기에서 이 x를 1 오버 t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t는 1 오버 또 x가 될 거고 x가 approaches infinite면은 t는 approaches x가 positive infinite면은 이거는 0인데 from the right 0보다 약간 큰 숫자에서 0으로 가까이 오는 거고 x가 negative infinite가 되면은 t는
0에 가까운데 0의 n쪽에서 가까운이 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 우리 이 표현을 이런 식으로 또 쓸 수가 있어요. 리미트 x가 approaches infinite니까 요거는 t가 이거니까 t approaches 0. 그렇죠? 그 다음에 1 플러스 x분의 1, x분의 1이 t죠. 요게 t to the power of 요 x가 1 over t. 요것도 유일러 넘버 2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와 이 그 리미트 값의 레터를 맞추기 위해서 요 t를 x로 바꿔놔도 상관이 없죠. 그러니 리미트 x approaches 0 1 플러스 x to the power of 1 over x도 유일러 넘버 2가 된다는 거. 그래서 유일러 넘버를 이런 식으로 또 정의할 수가 있죠. 그래, 유일러 넘버를 x approaches infinite 또 이거는 x approaches 0 해가지고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define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정도면은 유일러스 넘버가 뭔가에 대한 개념을 리미트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로 아까는 인터리스트 레이트가 100%였는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뭐 불가능한 경우고 또 이거는 유일러스 넘버를 디파인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현실적으로 인터리스트 레이트가 만약에 2%라고 해봅시다. 퍼에는 은행에 돈을 맡기면은 2%의 이자율을 준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돈을 1년간 뒀을 때 또 이자 계산을 아주 순간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1년 후에 그 예금자가 자기 몫이 얼마가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유일러스 넘버 이거를 해야죠. 리미트 x가 approaches infinite. 여기서는 뭐 포지티브 인피니트 개념이겠죠. 그래서 1 플러스 x가 무한대로 가야 돼요. to the power of x. 근데 아까 이자 인터리스트 레이트가 100% 즉 1일 때 요 1일 때 요게 이렇게 됐었죠. 그런데 이게 1이 아니고 2%니까 이거는 0.02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은 2 to the power of 0.02가 되는 거예요. 요게 1이면 요게 1제곱해서 2가 된 그 원리죠. 그래서 요게 0.0이면은 2 to the power of 0.02. 그래서 이 비슷한 거를 우리 스태티스틱스의 파슨 디스트리뷰션 포뮬라를 우리가 디듀스 할 때 이런 개념을 공부를 한 걸 기억할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리미트 x approaches infinite 1 플러스 x분의 알파 to the power of x 또는 리미트 x approaches 0 1 플러스 알파 x to the power of 1 over x. 그러면 이거는 2 to the power of 유일러스 넘버죠. r to the power of 알파. 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수학에서 아주 대표적인 이레이셔널 넘버인 유일러스 넘버를 리미트와 관련을 지어서 우리가 한번 디파인을 해봤어요. 이번에는 로피탈스 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로피탈스 룰이에요. 그래서 로피탈은 이 프렌치 매서메티션이에요. 로피탈. 그래서 요 룰은 무슨 룰인 거 아니? 우리가 어떤 리밋
리미트 값을 이밸류에이트 하기 위해서 x가 어느 값으로 어프로치 하면은 그 값을 갖다 주어진 리미트의 펑션에 갖다 넣죠. 그랬을 때 그 이밸류에이트 한 값이 0분의 0 또는 인피니트 분의 인피니트 또는 인피니트 나누 빼기 인피니트 또는 제로 곱하기 인피니트 꼴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꼴로 나오면은 이게 정확하게 어느 값인지를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indeterminate 폼이라고 그래요. 그죠? 여러분들 x가 어느 값으로 어프로치 할 때 갖다 넣어서 0분의 0꼴이 나오면 이거와 똑같은 0이니까 이걸 캔슬하고 1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0에 가까이 가지만은 이거와 이거의 크기는 비교할 수가 없죠. 요게 만약에 비록 작지만은 요 작은 수의 1000배라고 그러면은 1000 나누기 1이니까 이게 1이 될 리가 없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인피니트 나누기 인피니트인데 이게 끝없이 가지만은 요 두 개의 크기는 우리가 비교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요 값이 얼마가 되는지를 알 수가 없고 이거 역시 인피니트 빼기 인피니티지만 요거 인피니트와 요 인피니티의 크기 차이를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게 이거의 뭐 100만 배가 또 될 수 있잖아요. 그럼 100만 빼기 1이면은 그 숫자 자체가 엄청 큰 거죠. 그죠? 다행히도 요거와 요 숫자가 크면서 크기가 똑같다고 그러면 제로가 되는 거지만은 요게 요거의 100만 배라고 그러면 제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등등 이런 네 개의 indeterminate 폼이 나올 때 그 리미트 값을 이런 꼴로 고친 다음에 x approaches a gx분의 fx 꼴로 고치고 나서 요게 어떤 거와 똑같은가 하면은 x가 approaches a의 f 프라임 x g 프라임 x가 된다는 거 요게 로피탈스 룰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밸류 리미트의 값을 이밸류에이트 하기 위해서 이런 해보니까 이런 인디터미네이트 폼을 만났을 때는 그 주어진 리미트 값을 이런 꼴로 고친 다음에 요 뉴머레이터를 디퍼렌시에이션하고 g-x를 디퍼렌시에이션 하면은 두 개의 리미트 값이 똑같다. 이게 로피탈스 룰이에요. 야, 이거는 우리가 엄밀한 프로브는 생략하고 요거에 어떻게 애플리케이션이 되는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알아봅시다. 여기에서 x가 approaches a라고 그랬는데 a 대신에 a의 오른쪽으로부터 가까이 가도 되고 n쪽으로부터 가까이 가도 되고 또 a 값이 포지티브 인피니트가 돼도 되고 네거티브 인피니트가 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로피탈스 룰이 성립이 된다는 거 요거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첫 번째 0분의 0 꼴이 나오는 거 요걸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 evaluate 리미트 x가 approaches 2 x 마이너스 2분의 x 스퀘어 마이너스 4 이거를 evaluate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2를 갖다 놓으면 0분의 4 빼기 4니 0분의 0꼴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로피탈스 룰을 이용해서 리미트 x approaches 2 요 뉴머레이터를 디퍼렌시에이션 하면 2x고 디노미네이터를 디퍼렌시에이션 하면 1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2x가 되죠. 그래 1을 갖다 이밸류에이트 하니 4가 된다는 거죠. 요게 이런 인디터미네이트 폼이 나왔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요거를 우리가 미리 앞선 리미트 영상에서 배웠던 식으로 해서 결과가 똑같은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때는 리미트 x approaches 2 x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 마이너스 4
해서 2를 갖다 놓았더니 요게 0에 가까운 수니 요거를 우리 캔슬 아웃 하려고 리미트 x가 2일 때 코먼 팩터를 찾았어요. 그럼 요거가 더 디퍼런스 오브 투 스퀘어스니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오버 x 마이너스 2 그래서 여기 캔슬 아웃 됐죠. 그래서 equals 리미트 x approaches to x 플러스 2 이렇게 나왔죠. 그럼 2를 갖다 입에 넣어서 이밸류했더니 4 결과가 똑같은 4를 얻었죠.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한대 오버 무한대인 인디터미네이트 폼이 나오는 이 리미트 값을 이밸류에이트 해봅시다. 요번에 얘는 리미트 x가 포지티브 인피니트 x 오버 2x 요 값을 한번 계산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럼 x에 포지티브 인피니트를 갖다 놓으면 2 to the power of infinity 이거 어마어마하게 크고 x도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럼 요런 꼴이죠. 그런 이게 인디터미네이트 폼이 됐으니 요거를 이미 요 폼은 돼 있고 그럼 요거를 분모 분자를 디퍼렌시에이션 하면 포지티브 인피니트고 x를 디퍼렌시에이션 하면 1이고 2x를 디퍼렌시에이션 하면 2x예요. 우리 그 익스포넨셜 펑션에서 내추럴 익스포넨셜 이거의 딜리버티브는 2x가 된다는 거 혹시 모르는 학생은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무한 포지티브 인피니트를 갖다 놓으니 1 오버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럼 이거는 제로가 되는 거죠.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무한 인피니트 빼기 인피니트인 인디터미네이트 폼이 나오면은 나온 문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요거의 얘는 리미트 x approaches 0 from the right 1 오버 x 마이너스 1 오버 sin x 요 x 0보다 큰 아주 0에 가까우면서 오른쪽에서 가까운 0. 예를 들어 0,0,0,0,1을 갖다 놓으면 이거는 포지티브 인피니트고 이것도 1 오버 사인 0.001은 0에 가까울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인피니트 마이너스 인피니트 꼴이죠. 그러니 이거를 로피탈스 룰을 이용하기 써서 리미트를 이밸류에이트 하기 위해서 요런 꼴로 고쳐야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리미트 x approaches 0 from the right 이거를 싱글 프랙션으로 고치니 x에 sin x 그러면 sin x 마이너스 x가 되죠. 그러면은 요게 x에 0에 가까운 포지티브 아주 작은 수를 갖다 넣으니 이거는 0 빼기 0 또 그 다음에는 이것도 0 곱하기 0이니 0이죠. 그래서 이게 0분의 0꼴로 된 거예요. 이런 꼴로 된 거죠. 인디터미네이트 폼으로. 그러니 로피탈스 룰을 이용해서 리미트 x가 approaches 0 from the right 자 그러면 sin x를 디퍼렌시에이션 하면 cosine x가 된다는 거 혹시 모르는 학생은 y equal sin x면은 그거의 딜리버티브는 cosine x 우리 그 트리고 디퍼렌시에이션에서 배웠죠? 그럼 코사인 x 빼기 1 오버 이건 x 곱하기 사인 x니 여기에 우리 배웠던 프로덕트 룰을 써야죠. 앞에 거 디퍼렌시에이션 하면 1이고 사인 x 1이라고 씁시다. 1 곱하기 사인 x 플러스 x 곱하기 사인 x를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되는 거예요. 디퍼렌시에이션 하면 자 그러면은 다시 이 0을 갖다 넣어서 이밸류에이트 하면 0, 코사인 0은 1이니까 1 빼기 1 0이고 요거는 0분의 0 꼴이죠. 아직도 0분의 0 꼴이에요. 이런 인디터미네이트 폼이 됐어요. 그럼 다시 또 디퍼렌시에이션을 하면은
코사인 x를 디퍼렌시에이션하면 마이너스 사인 x, 2를 디퍼렌시에이션하면 제로고, 사인 x를 디퍼렌시에이션하니 코사인 x 플러스 요거를 다시 프로덕트 룰로 디퍼렌시에이션 해야죠. 그럼 x를 앞에 거를 디퍼렌시에이션 1 곱하기 코사인 x 플러스 디퍼렌시에이션 했던 앞에 건 그대로고 코사인 x를 디퍼렌시에이션 하니 마이너스 사인 x, 즉 y equals 코사인 x면은 그거의 딜리버티브는 마이너스 사인 x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정리를 하면 리미트 x가 approaches 0 from the right 마이너스 사인 x, 이거는 2 코사인 x 마이너스 x 사인 x죠. 자, 그럼 x에 0을 갖다 넣어서 이밸류에이트 하면 마이너스 사인 0, 0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2 코사인 0, 2. 그래서 답은 제로가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요 인디터미네이트 폼, 요거의 예를 들어봅시다. 0 곱하기 인피니트 요 인디터미네이트 폼인 리미트를 이밸류에이트 하는 거, 요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리미트 x approaches 0 from the right x 곱하기 ln x, 이거를 이밸류에이트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x에 0을 당장 갖다 놓으면 0 곱하기 ln x면은 여러분들 ln x가 요런 그래프 되는 거 알죠? 이렇게 되는 거, 이게 y equals ln x 그래프예요. 그럼 x가 0 쪽으로 가까이,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면 이거는 네거티브 인피니트죠. 그럼 이게 0 곱하기 네거티브 인피니트 꼴의 인디터미네이트 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요런 꼴로 요거를 고치기 위해서 요런 꼴로 고쳐서 로피탈스 룰을 사용하기 위해서 리미트 x approaches 0 from the right, 요거는 ln x, 또 요거는 1 over x라고 이런 컴플렉스 프랙션으로 해도 요거와 요게 똑같은 거죠. 이해되겠죠? 즉 리미트 x approaches 0 from the right ln x의 x to the power of 네거티브 1. 그럼 이게 요게 이제 무슨 꼴이 되는가 하면은 요거가 x가 0의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면 ln x는 네거티브 인피니트고, 요거는 x분의 1이니 요거는 포지티브 인피니트죠. x가 0에 가까이 아주 작은 값으로 가까이 가는 포지티브 인피니트. 그래서 요런 꼴에 또 인디터미네이트 폼이 됐어요. 그러면 로피탈스 룰을 여기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요 꼴로 됐으니까. 그럼 리미트 x가 approaches 0 from the right ln x를 디퍼렌시에이션 하면 x분의 1이 되는 거,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아야 돼요. y equal ln x를 디퍼렌시에이션 하면 y 대신은 1 over x가 된다는 거. 여기에 디퍼렌시에이션 하는 게 혹시라도 모르는 학생이 있으면은 그 해당하는 영상에 가서 디퍼렌시에이션 하는 방법을 배우면 돼요. 이거나 그죠? 그럼 ln x를 디퍼렌시에이션 하면 x분의 1이 됐고, 요거는 우리 파워 펑션이니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그래 요거를 정리하니 리미트 x approaches 0 from the right, 요거는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다시 한번 쓰죠. x분의 1에 x제곱분의 네거티브 1 됐죠? 그러면 이거는 리미트 x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니까 네거티브 x가 되죠? 그러면은 x가 0에 어프로치 하니까 이거는 0. 그래서 이게 최종 답이 되는 거죠. 야, 이번에는 우리가 트리고노메트릭 펑션이 포함된 리미트를 이밸류에이트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다음과 같은 리미트 값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즉 베이직한 트리고노메트릭 리미트 즉 리미트 x approaches 0 x분의 sin x 값이 과연 얼마가 될 건지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요 sin x, 요 앵글 x의 단위는 in radian이죠. 앵글 단위는 in radians. 이거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돼요. 요 레이디안일 때 x가 0으로 가까이 가면은 요 값이 과연 얼마가 될 건가? 요거를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트리고노메트리 단원에서 배웠던 유니트 서클 한번 여기다 그어봅시다. 유니트 서클이니 센터가 오리진에 있고 레이디어스가 1인원이겠죠. 그리고 요 점의 코오디네이츠가 1,0, 요거는 0,1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어떤 A점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건 오리진 O고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OA를 이으면은 또 A에서 요 호리존탈 엑시스에 퍼펜디큘러를 내렸어요. 그래 요 점을 B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런 라이트 앵글드 트라이앵글이 나오고 이 하이포테뉴스가 1일 거고 요 앵글을 우리가 X 레이디안이라고 해보죠. 그럼 우리 트리고노메트리에서 배웠던 식으로 요거는 코사인 X가 될 거고, 그죠? 요게 사인 X가 될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1,0을 지나는, 와 터치를 하는 요런 라인을 그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점을 우리가 C, 요 점의 좌표를 C라고 합시다. C. 그리고 OA를 연장을 해서 요 만나는 점, 요거를 D라고 해보죠. 요 포인트를. 그러면은 요런 여러분들 요게 탄젠트고 요게 레이디어스는 요게 90도가 되는 거 우리 저학년 지오메트리 시간에 배웠죠? 그럼 여기에 또 라이트 앵글드 트라이앵글 OCD가 있을 건데 요게 X에 대한 어제이슨트 1이죠. 이게 유니트 서클이니까. 그럼 요거는 탄젠트 X가 되겠죠. 탄젠트 X는 어제이슨트 분의 1분의 요거니까. 오포짓이니까. 이해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트라이앵글, 요 조그만 트라이앵글 OAB, 트라이앵글, 라이트 앵글드 트라이앵글 OAB의 에어리어를 갖고 저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요 트라이앵글 OAB의 넓이보다는 섹타 OAB 요 섹타 요거잖아요. 요 섹타가 요거만큼 더 넓겠죠. 그거보다는 트라이앵글, 라이트 앵글드 트라이앵글 OCD가 또 더 넓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에어리어를 갖고서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면 트라이앵글 OAB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트라이앵글 OAB의 넓이는 여기다 쓸까요? 트라이앵글 OAB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요게 베이스 코사인 X 곱하기 요게 사인 X 요게 트라이앵글 OAB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섹타 OAB의 넓이는 요게 레이디안이니 우리 트리고노메트리의 서큘러 메저 단원에서 배웠어요. 2분의 1 곱하기 R제곱, R이 1이죠? 1제곱 곱하기 레이디안이니 X. 앵글 그대로 갖다 쓰면 돼요. 이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우리 트리고노메트리 단원의 서큘러 메저, 요 레이디안 메저, 여기에서 요 2분의 1 R제곱 시타라는 거 배웠어요. 그거보다는 또 트라이앵글 OCD의 넓이가 더 넓으니 OCD는 하프 곱하기 베이스가 1이죠.
OC 요거 곱하기 탄젠트 x.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니퀄리티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2분의 1이 다 세 사이드에 있으니까 다 나누면 포지티브니까 나누면 되죠. 나누 2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코사인 x, 사인 x 보다는 x가 더 큰 거죠. 이건 나눠져 2를 곱해서 없어졌고 x고 요거는 탄젠트 x 됐죠? 자, 그러면은 코사인 x 곱하기 사인 x보다는 x가 크고 탄젠트 x는 아이덴티티 사인 x 오버 코사인 x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목표는 요거니까 요거 x분의가 x가 디노미네이터로 가 있으니 요걸로 나누면 역수를 취하면 1 오버 x. 근데 여러분들 요 코사인 x, 사인 x 지금 x가 어큐트 앵글이죠. 포지티브 어큐트 앵글이니 다 이게 0보다 크다는 거 할 수 있죠. 그러니 이거 리시프로컬을 취하면은 이게 다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1 오버 코사인 x, 사인 x 또 요거는 요거 리시프로컬 코사인 x 오버 사인 x. 그죠? 여러분들 P보다는 Q가 큰데 P가 Q보다 큰데 이게는 포지티브예요. 그럼 P분의 1은 Q분의 1보다 작다는 거예요. 이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어요. 물론 0보다는 크겠지만 그렇죠? 요 관계를 쓴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또 sin x가 있으니 sin x를 세 사이드에 곱하는데 sin x는 요게 x가 어큐트 앵글인 포지티브죠. 그러니 sin x를 곱해도 부동호의 방향 이니퀄리티 사인의 이니퀄리티 사인의 방향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sin x를 세 사이드에 다 곱한 거예요. sin x에 원래 있던 코사인 x, sin x 쫓아왔죠? 자, 그러면 이거 캔슬 아웃 되고 1 오버 이거 캔슬 아웃 된 거예요. 코사인 x 이거는 sin x 오버 x 이거는 요거 캔슬 아웃 되고 코사인 x가 되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x를 어프로치 제로로 갖고 가는 거예요. 즉 x 어프로치 제로. 그러면은 요거는 뭐가 될까요? 코사인 0은 1이니 1분의 1 1이 되고 이거는 x가 제로에 어프로치니 이런 기호를 쓸 수 있죠. 리미트 x 어프로치 sin x 오버 x. 그 다음에 요것도 x가 0에 어프로치 하니 코사인 제로 1이죠. 그러니 이 값은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니 therefore 리미트 x 어프로치 제로 x분의 sin x 값은 1이라는 거예요.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니 짭으로 들었잖아요. 사이에서 이런 거를 우리가 스퀴징 시어렘이라고 그래요. SQUEEZING 스퀴징 시어렘에 의해서 이걸 얻은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거는 x가 레이디안이라는 거 요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 계산기를 갖고서 앵글 모드를 레이디안으로 바꿔놓은 다음에 x에 아주 0에 가까운 포지티브 0.00001 정도를 갖다 넣으면 실제로 1이 돼요. 또는 from the left로 0에 가까울 수도 있으니 네거티브 0.00001을 요 x 값에 갖다 넣어서 이밸류에이트 하면 1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트리고노메트릭 리미츠를 평가한다든지 아니면 트리고 펑션을 디퍼렌시에이션 하는 포뮬라를 우리 구할 때 요게 아주 베이직하게 쓰여요. 그래서 여기에 베이직 트리고노메트릭 리미트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어떠한 펑션이 주어졌을 때 그 펑션의 어느 점에서 디퍼렌시에이션이 가능한지, 즉 디퍼렌시어빌리티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디퍼렌시어빌리티
differentiability 이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그러면은 우선 반대로 어떤 펑션이 주어졌을 때 어느 점에서 디퍼렌시에이션을 할 수가 없느냐 이거를 알아보면은 그 점 말고는 다른 점에서는 다 디퍼렌시에이션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디퍼렌시에이트 할 수 없는 조건 not differentiable 할 조건 at the point a, fa on y equals fx라는 커브가 있을 때 그 커브 위에 있는 점 이런 점에서 디퍼렌시에이션을 할 수 없는 조건 디퍼렌시에이션이 되지 않는 조건 요거를 한번 알아봅시다. 우선은 그 점이 컨티뉴어스 하지 않으면 디퍼렌시에이션을 할 수가 없어요. 즉 at the point 그 점에서는 not continuous 하면은 그 점에서는 디퍼렌시에이션을 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어떤 펑션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 펑션이 이런 식으로 이런 커브인데 이 점에서 이 컨티뉴어스 하지가 않죠. 이건 쭉 가는데 이게 A점이에요. 그러면은 이 점에서 그레이디언트 디퍼렌시에이션 한다는 거는 탄젠트를 그어서 그거의 그레이디언트를 구한다는 건데 이게 컨티뉴어스 하지 않기 때문에 탄젠트를 그을 수가 없고 따라서 디퍼렌시에이션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컨티뉴어스 하지 않은 점에서는 디퍼렌시에이션을 할 수가 없다. 이해되죠? 두 번째는 또 주어진 이 점이 코너 포인트면은 디퍼렌시에이션을 할 수가 없어요. 코너 포인트에서는 디퍼렌시에이션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즉 예를 들어서 우리 모듈러스 배웠잖아요. 모듈러스 펑션 중에서 이런 거 배웠죠. 요게 y equals absolute x 커브예요. 그럼 요 왼쪽에 있는 거는 y equals 마이너스 x고 오른쪽 x가 0보다 클 때 요 직선 y equal x죠. 즉 x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의 펑션이 틀려요. 이런 거를 우리가 piecewise 펑션이라고 배웠죠. 그럼 요럴 때 요게 코너 포인트예요. 요 A점 A가 요거라면 요 점에서는 디퍼렌시에이션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A가 제로인데 여기서는 여기에서는 디퍼렌시에이션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퍼스트 프린시플로부터 디퍼렌시에이션 할 때 우리가 뭘 배웠는 거 아니? from the first principle로부터 디퍼렌시에이션을 하는 포뮬라 f-a는 a에서의 그레이디언트는 리미트 h가 0으로 어프로치 할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라고 그랬죠. 근데 이런 피스와이즈 펑션은 요게 투사이디드 리미트예요. 투사이디드 리미트예요. 그럼 이 투사이디드 리미트가 이그지스트하기 위해서는 즉 디퍼렌시에이션이 되기 위해서는 리미트 h from the left 요거와 limit from the right인 이거 값이 어느 값으로 똑같아야죠. 근데 이런 피스와이즈 펑션인 경우에는 이게 0 n쪽에서 가까이 갈 때는 fx가 마이너스 x고 그죠? 요 오른쪽에서 가까이 갈 때는 y equal x니까 요 fx가 같지가 않아요. 그럼 이 값은 같을 리가 없고 따라서 요 값은 코너 포인트에서는 요거는 not exist한 거죠. 그러니 이 f-a가
doesn't exist 하다는 얘기고, 즉 디퍼렌시에이션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피스와이즈 펑션의 코너 포인트에서는 디퍼렌시에이션을 할 수 없다. 또 1번은 이런 식으로 not continuous한, discontinuous한 점에서는 디퍼렌시에이션을 할 수가 없다는 거 이해되죠? 또 세 번째는 포인트 A가 포인트 주어진 포인트 A, FA가 has vertical tangency, vertical tangency를 가지면은 이거는 디퍼렌시에이션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즉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기 어떤 커브가 있는데 x축, y축에 어떤 커브가 이런 식으로 갔다가 요점의 x좌표가 a예요. 이런 식으로 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A점에서 이 탄젠트를 보면은 이건 버티컬 라인이죠. 그럼 이거는 x가 a일 때는 이거는 그레이디언트가 undefined죠. 그레이디언트가 undefined예요. 그럼 그레이디언트라는 건 디퍼렌시에이션에서 딜리버티브를 구해서 얻을 수 있는데 그게 undefined라는 얘기는 디퍼렌시에이션을 이런 점에서는 할 수가 없다. 즉 vertical tangency, 즉 이 탄젠트를 그을 때 vertical 라인이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 요 세 가지 조건, 어떤 커브 위에서 컨티뉴어스하지 않은 점에서는 디퍼렌시에이션을 할 수 없고, 또 코너 포인트, 즉 그 주어진 펑션이 피스와이즈 펑션이면은 그 이어지는 그런 코너 포인트에서는 디퍼렌시에이션을 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왼쪽 오른쪽의 펑션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점이 거기서 탄젠트를 그었을 때 이게 버티컬 탄젠시면은 이거는 그레이디언트가 undefined라는 얘기고, 이 얘기는 디퍼렌시에이션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번 리미트 단원에서 다루지 않았던 그런 네 가지 개념의 리미트와 관련된 그런 티어리를 공부를 했죠. 자, 그럼 이거에 대한 문제풀이 영상이 따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배운 이러한 컨셉을 그 문제풀이 영상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